서울 종로구 한 골목 안쪽. 낡은 건물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 작은 포장마차 한 채가 서 있다. 파란 천막에 빨간 글씨로 순덕이네 떡볶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린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의자 4개, 작은 테이블 2개가 천막 아래 놓여 있다. 오후 2시 50분. 박순덕 할머니는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며 시계를 본다. 흰머리를 뒤로 묶은 할머니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떡을 물에 담그고 어묵을 썰고 양념을 만든다. 73세의 나이에도 그 손은 여전히 능숙하다. 오늘도 오시겠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는 그 손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 2시 55분. 할머니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가스불을 켠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한다. 고춧가루 향이 골목에 퍼진다. 단골 할머니들은 이 냄새만 맡아도 안다. 곧 그분이 오실 시간이라는 걸. 정확히 3시 정각. 골목 어귀에서 한 노신사가 나타난다. 키가 크고 꼿꼿한 자세. 깔끔하게 다린 회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차림이다.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온화하다. 7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한 모습이다. 강철수 노인은 언제나처럼 포장마차 구석자리에 앉는다. 천막 기둥 바로 옆. 30년 동안 그 자리만 지켜온 그 자리다. 의자를 살짝 빼고 앉으며 가방을 옆에 내려놓는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인사가 떨어지기 무섭게 노인이 말한다. 떡볶이 하나, 순대 반 접시요. 30년째 똑같은 주문이다. 다른 메뉴를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한다. 노인은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펼친다. 경제면을 먼저 보고 사회면, 문화면 순서로 읽는 것도 30년째 똑같다. 할머니는 떡뼈비 냄비를 저으며 슬쩍 노인을 본다. 30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도 저런 모습이었다. 똑같은 정장, 똑같은 자세, 똑같은 주문. 처음에는 궁금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매일 오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다. 노인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떡볶이를 끓여주고 조용히 드시고 가셨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떡볶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접시를 내려놓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위에 어묵과 계란이 올라가 있다. 노인은 신문을 접고 젓가락을 든다. 첫 젓가락은 언제나 떡이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는다. 눈을 감는다. 할머니는 그 표정을 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 아주 오래전, 까마득히 먼 옛날의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다. 노인은 떡을 삼키고 눈을 뜬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다. 잠깐의 침묵.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른 손님을 맞는다. 노인은 다시 떡볶이에 집중한다. 하지만 둘 다 안다. 서로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서 만나는지. 60년 전 그날을 부산 피랑길 좁은 골목에서 15소녀와 17소년이 떡볶이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순간을. 노인은 떡볶이를 다 먹고 천천히 일어선다.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테이블에 놓는다. 거스름 돈을 받지 않는 것도 30년째 똑같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오세요. 똑같은 인사. 노인은 가방을 들고 골목을 나선다. 뒷모습이 천막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는 그를 바라본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를 집어든다.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쉰다. 떡볶이 값은 6,000원이다. 4,000원의 거스름 돈을 매번 놔두고 가시는 그분. 30년 동안 모인 돈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쓴 적이 없다. 통장에 따로 모아두었다.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며 오후 4시 장사가 뜸해지는 시간이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하늘을 본다. 초겨울 하늘이 맑고 높다. 60년 전 부산 하늘도 이랬을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늘은 이렇게 파랬을까? 순덕아, 이거 먹어봐. 그때 그 목소리가 들린다. 17 소년의 맑은 음성이.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기억이 밀려온다. 60년을 가둬두었던 추억들이 본물처럼 쏟아진다. 부산 국제시장 근처 좁은 골목, 피란민들로 북적이던 거리. 15살 순덕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다. 교복 차림의 학생이었다. 손에 떡볶이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이거 드세요.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사람 음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소년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2그릇 샀는데 하나는 남을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다. 소년의 호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 걸 순덕이는 봤다. 마지막 돈을 털어 산 떡볶이인 게 분명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순덕이를 대신해 떡볶이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소년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그 눈빛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다. 할머니는 눈을 뜬다. 포장마차 구석자리를 본다. 노인이 앉았던 그 자리를. 3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 떡볶이를 먹던 그곳을. 철수 씨.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린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이름. 강철수. 60년 전 부산 골목에서 떡볶이를 건네주던 그 소년. 해가 진다.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다. 할머니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개고 천막을 내린다. 30년째 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유독 손이 느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골목을 천천히 걷는다. 30년 전 이 골목에 포장마차를 차렸을 때가 생각난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던 시절. 그때 나타난 그 손님. 처음 본 순간 알아봤다. 60년 만에 만났지만 단번에 알아봤다. 그 눈빛을, 그 미소를. 떡볶이를 건네주던 17살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말을 걸지 못했다. 노인도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다. 그저 떡볶이를 주문하고 먹고 가셨다. 왜일까? 왜 서로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을까? 왜 30년 동안 한마디 나누지 않았을까? 할머니는 안다. 두려웠던 것이다. 60년 전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 왜 헤어져야 했는지, 왜 다시 만나지 못했는지,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다.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으로, 떡볶이를 끓여주는 포장마차 주인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춰선다. 하늘을 본다. 별이 뜨기 시작한다. 60년 전 부산 하늘에서 보던 그 별들이 떠오른다. 철수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했던 질문. 소녀는 대답했다. 꼭 만나요. 약속해요. 약속. 그 약속을 60년 동안 지켜온 사람. 30년 전 이 골목을 찾아와 매일 떡볶이를 먹으며 기다려온 사람.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흐른다. 골목 가로등 아래 서서 할머니는 작게 흐느낀다. 내일도 오실까?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으실까? 떡볶이를 주문하시고 신문을 읽으시고 조용히 가실까?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걷기 시작한다.
내일도 떡볶이를 끓일 것이다. 30년째 해온 것처럼 60년 전 받은 은혜를 갚듯이. 하지만 언젠가는 말을 걸어야 할 것이다. 60년 전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골목 끝에서 할머니는 돌아본다. 포장마차가 있는 방향을. 내일 오후 3시 그분이 앉을 그 자리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철수 씨.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고 집으로 향한다. 서울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힌다. 60년 전 부산 하늘처럼, 두 사람이 약속했던 그날 밤처럼. 1951년 겨울 부산. 전쟁의 포화가 매일 들려오던 시절이었다. 피란민들로 가득한 거리는 사람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로 뒤섞여 있었다. 15살 박순덕은 어머니와 함께 국제시장 근처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쟁 초기에 돌아가셨다. 오빠는 군에 끌려갔다. 어머니와 순덕이 단둘이 남았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삭바느질을 했고 순덕이는 물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1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다. 순덕이는 물통을 이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녔다. 손이 꽁꽁 얼었지만 장갑을 살 돈이 없었다. 물 한 잔에 10원. 하루 종일 팔아도 1,000원이 될까 말까 했다. 물 사세요. 시원한 물.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모두 자기 살기에 바빴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다. 아침에 먹은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순덕이는 한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았다. 물통을 내려놓고 호주머니를 뒤졌다. 500원이 전부였다. 어머니 약값에 보태야 할 돈이었다. 어머니는 요즘 기침이 심하셨다. 그때였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순덕이는 고개를 들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서 있었다. 17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깨끗한 교복에 반듯한 인상이었다. 괜찮아? 소년이 물었다. 순덕이는 황급히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주머니를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다. 호두과자 한 봉지였다. 이거 먹어. 순덕이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순덕이 손에 과자를 쥐어주었다. 먹어. 배고프잖아. 순덕이는 과자 봉지를 들고 망설였다. 소년은 웃으며 말했다. 내 여동생이 널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먹어. 그 말에 순덕이는 눈물이 날 뻔했다. 여동생. 자기도 오빠가 있었다. 지금 어디선가 싸우고 있을 오빠가. 순덕이는 과자 봉지를 열었다. 소년은 옆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과자를 나눠 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단맛이었는지. 이름이 뭐야? 소년이 물었다. 박순덕이요. 나는 강철수야. 경기고등학교 2학년이야.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기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명문학교라고 들었다. 그럼 이 소년도 피란민이구나. 가족들은?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랑 저 둘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 우리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어.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쟁은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다. 가족을, 집을, 일상을, 꿈을, 과자를 다 먹고 순덕이는 일어섰다. 물을 더 팔아야 했다. 강철수도 일어서며 말했다. 또 만나자. 나 여기 근처에 있어. 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다. 강철수는 틈만 나면 시장 골목으로 순덕이를 찾아왔다. 때로는 빵을, 때로는 과일을, 때로는 따뜻한 국밥을 사왔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순덕이가 말하면 강철수는 웃었다. 갚을 거 없어. 그냥 친구잖아. 친구. 그 말이 순덕이는 좋았다. 이 힘든 시절에 친구라는 게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다.
2월이 되었다. 어느 날 강철수가 떡볶이 한 그릇을 들고 나타났다. 당시로서는 귀한 음식이었다. 오늘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이요? 널 처음 만난 지 한 달 됐어. 순덕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걸 기억하다니. 강철수는 떡볶이를 둘로 나눴다. 같이 먹자. 둘은 좁은 골목 계단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혀를 감쌌다. 강철수는 떡을 하나 집어 순덕이 그릇에 넣어줬다. 많이 먹어. 나는 배불러. 거짓말이었다. 순덕이는 알고 있었다. 강철수도 늘 배가 고팠다. 하지만 순덕이에게 더 많이 먹이려고 애썼다. 철수 씨. 응?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강철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다. 너를 보면 내 동생이 생각나. 서울에 두고 온 동생이. 동생분은 괜찮으세요?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소식이 없어. 살아있는지도. 목소리가 떨렸다. 순덕이는 강철수의 손을 잡았다. 얼어붙은 손이 따뜻해졌다. 괜찮을 거예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강철수는 순덕이를 봤다. 15살 소녀의 눈빛이 맑고 단단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을까. 그런 아이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있었다. 순덕아. 네, 우리 약속하자. 이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수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부산 겨울하늘 아래 두 아이는 약속을 했다. 다시 만나자고. 반드시 살아남자고. 그날 밤 순덕이는 판잣집에 누워 천장을 봤다. 마음이 이상했다. 따뜻하면서도 아렸다. 강철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뭘까? 15살 순덕이는 아직 그게 뭔지 몰랐다. 3월이 왔다. 날씨가 조금씩 풀렸다. 강철수는 여전히 순덕이를 찾아왔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순덕이가 물었다.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순덕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요? 다음 주. 왜요? 전쟁은 아직. 아버지가 부르셨어. 가족들이 모두 서울로 돌아간대. 순덕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강철수도 말이 없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편지할게. 강철수가 말했다. 주소 알려줘. 꼭 편지할게. 순덕이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다. 국제시장 근처 판잣집. 강철수는 그 종이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나도 줄게. 서울 집 주소. 강철수가 적어준 주소를 순덕이는 가슴에 품었다. 서울 종로구 어딘가. 언젠가 가보고 싶은 곳. 마지막 날이 왔다. 강철수는 떡볶이 2그릇을 사왔다. 둘은 처음 만났던 그 골목 계단에 앉았다. 잘 먹어. 한동안 못 사줄 테니까. 순덕이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강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순덕아, 꼭 건강해. 철수 씨도요. 편지 기다릴게. 저도요. 해가 졌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강철수는 일어서며 순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시 만나자. 꼭.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 뒤돌아봤다. 순덕이가 손을 흔들었다. 강철수도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다. 1951년 3월의 일이었다. 다시 만날 거라 믿으며 약속을 지킬 거라 다짐하며. 하지만 순덕이는 몰랐다. 그 약속을 지키는데 60년이 걸릴 줄은. 강철수가 서울로 떠난 후 순덕이는 매일 우체국을 들렀다.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 한 달, 2달. 봄이 가고 여름이 왔지만 소식이 없었다.
어머니는 순덕이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15살 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전쟁통에 무슨 약속이 지켜지겠는가. 어머니는 말리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아이에게 희망이라도 있는 게 나았다. 1951년 여름, 전황이 악화됐다. 부산에도 폭격이 잦아졌다. 순덕이네 판잣집 근처에도 폭탄이 떨어졌다. 다행히 직격탄은 피했지만 이웃집이 무너졌다. 순덕아, 우리 시골로 가야겠다. 어머니가 말했다. 경상도 시골에 친척이 있었다. 부산보다는 안전할 것 같았다. 어머니, 근데 편지가 오면 어떡해요? 편지는 나중에 받으면 되지. 하지만, 순덕아,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목숨이 먼저야. 편지보다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 순덕이는 눈물을 흘렸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강철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게. 8월에 순덕이와 어머니는 부산을 떠났다. 경상도 작은 마을로 피난을 갔다. 거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냈다. 1953년 7월, 휴전이 됐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두 동강이 났다. 순덕이는 17이 됐다. 2년 동안 강철수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어머니는 건강이 더 나빠졌다. 결핵이었다. 시골 마을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순덕이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다. 1954년 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순덕이는 18이 됐다. 천의 고아가 됐다. 오빠는 전쟁 중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다. 한 양반댁에서 식모로 일할 수 있게 해줬다. 순덕이는 그 집에서 5년을 일했다. 낮에는 집안일을, 밤에는 바느질을 배웠다. 23이 됐을 때 중매가 들어왔다. 서울에서 온 장사꾼이었다. 이름은 박명수. 35의 호랍이었다. 아내를 전쟁 중에 잃었다고 했다. 순덕이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 강철수를 잊지 못했다. 하지만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서울. 강철수가 있는 서울로 갈 수 있다는 게 마음을 움직였다. 1959년 순덕이는 박명수와 결혼했다. 23의 신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다 말라버렸다. 서울로 올라온 순덕이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했다. 생활은 팍팍했지만 버틸만 했다.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지만 폭력은 쓰지 않았다. 순덕이는 틈틈이 강철수를 찾았다. 60년 전 받았던 주소를 찾아갔다. 종로구 어느 골목이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강철수라는 사람 아세요? 모르는데요. 우리가 10년 전에 이사 왔거든요. 순덕이는 절망했다. 단서가 없었다. 경기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지만 전쟁 중에 기록이 다 소실됐다고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30대가 됐다. 40대가 됐다. 아들이 자라 결혼했다. 남편은 쉰이 되던 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1990년 순덕이는 47이 됐다. 홀로 남은 그는 종로 뒷골목에 작은 포장마차를 차렸다. 떡볶이를 팔기로 했다. 60년 전 부산에서 강철수와 함께 먹던 그 떡볶이를. 포장마차 이름을 정할 때 순덕이는 망설였다. 순덕이네라고 쓰려다가 멈췄다. 혹시 강철수가 지나가다 볼까봐. 그래서 그냥 순덕이네 떡볶이라고 간판을 달았다. 장사는 잘 됐다. 떡볶이 맛이 좋았다. 단골들이 하나둘 생겼다. 순덕이는 매일 포장마차에 앉아 골목을 봤다. 혹시 강철수가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났다. 1993년 어느 가을날이었다. 오후 3시쯤. 순덕이는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포장마차 앞에 섰다. 순덕이는 고개를 들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였다. 백발의 은퇴 안경.
하지만 그 눈빛은, 그 미소는 순덕이의 심장이 멈췄다. 강철수였다. 60대가 된 강철수. 42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노신사도 순덕이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둘은 알았다. 서로를 알아봤다. 하지만 강철수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으며 주문했다. 떡볶이 하나, 순대 반 접시요.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끓였다. 왜 말을 안 할까? 왜 모르는 척 할까? 떡볶이를 내놨다. 강철수는 한 입 먹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 맛이야. 순덕이는 그 말을 들었다. 60년 전 부산 골목 떡볶이 맛. 강철수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맛. 하지만 둘은 대화하지 않았다. 강철수는 떡볶이를 다 먹고 돈을 놓고 갔다. 순덕이는 그를 바라만 봤다. 다음 날도 왔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주문.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왜 말하지 않을까? 왜 42년 만에 만났는데 모르는 척할까? 순덕이는 알 것 같았다. 강철수도 자기처럼 두려운 것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게, 왜 편지를 하지 못했는지, 왜 찾아오지 못했는지. 그래서 둘은 침묵했다. 30년 동안 매일 만나면서도 단 한마디 나누지 않으며. 하지만 순덕이는 행복했다. 강철수가 살아있다는 것,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60년 전의 약속, 다시 만나자던 그 약속, 이렇게 지켜진 것이다. 강철수가 처음 순덕이의 포장마차를 찾았던 날, 그날의 기억이 순덕이에게는 선명하다. 1993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가을 햇살이 따스했던 날. 그날 아침 강철수는 무슨 마음으로 이 골목에 왔을까? 30년 동안 매일 찾아오게 만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순덕이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강철수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었다. 밤마다 누워서 생각했다. 강철수의 지난 세월을. 1951년 3월. 강철수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가족이 모두 서울로 돌아간다고 해서 순덕이와 헤어지며 편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에 도착한 강철수는 집이 폭격으로 반쯤 무너진 걸 봤다. 가족들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었다. 여동생은 무사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살아 있었다. 강철수는 바로 순덕이에게 편지를 썼다. 부산 국제시장 근처 판잣집 주소로. 하지만 편지는 돌아왔다. 주소를 찾을 수 없다고. 다시 썼다. 또 돌아왔다. 3번, 4번. 편지는 계속 돌아왔다. 순덕이가 이사를 간 것이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전쟁은 계속됐다. 강철수는 학교를 다니며 순덕이를 찾으려 애썼다. 부산에 아는 사람을 통해 수소문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다. 전쟁통에 한 소녀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1953년 휴전이 됐다. 강철수는 대학에 들어갔다. 경영학을 전공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다. 전쟁 후 재건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강철수는 공부에만 매달렸다. 순덕이를 잊으려고. 하지만 잊히지 않았다. 부산 골목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던 그 소녀가 자꾸 떠올랐다. 25이 됐을 때 선을 봤다. 아버지가 정한 결혼이었다. 상대는 좋은 집안의 교수였다. 강철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들의 도리였다. 1959년 강철수는 결혼했다.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강철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순덕이가 있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았다. 건설회사였다. 강철수는 성실하게 일했다. 회사는 번창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가정도 사업도 사회적 지위도 그 무엇도 순덕이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주지 못했다.
40대가 됐다. 50대가 됐다. 순덕이를 찾는 건 포기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순덕이도 결혼했을 것이다. 자식도 있을 것이다. 이제 옛 기억일 뿐이다. 1990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강철수는 60이었다. 자식들은 다 장성에 독립했다. 혼자 남았다.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줬다. 강철수는 이사직만 맡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시간이 많아졌다. 그 시간을 뭘 하며 보낼까? 어느 날 강철수는 종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옛날 생각이 났다. 어릴 적 살던 동네, 그때 그 골목들. 걷다가 한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에 포장마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강철수는 무심코 한 포장마차 앞을 지나쳤다. 순덕이네 떡볶이. 간판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다. 순덕이. 흔한 이름이다. 우연일 것이다. 하지만 강철수는 뒤돌아봤다. 포장마차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6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흰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 강철수는 그 옆모습을 봤다. 심장이 뛰었다. 아니, 이럴 리 없다. 40년이 지났는데 15살 소녀가 60의 할머니가 됐는데 하지만 그 옆모습이, 그 손놀림이, 떡볶이를 끓이는 그 모습이 강철수는 포장마차 앞으로 걸어갔다. 앉았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강철수는 확신했다. 순덕이었다. 60대가 된 박순덕. 42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할머니도 강철수를 알아봤다.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 말을 안 할까? 강철수도 말하지 못했다. 42년. 그 긴 세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주문하시겠어요? 순덕이가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떡볶이. 하나요. 강철수도 떨렸다. 순덕이는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다. 강철수는 그 모습을 봤다. 60년 전 부산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끓이던 아주머니처럼 떡볶이가 나왔다. 강철수는 한 입 먹었다. 그 맛. 60년 전 그 맛. 순덕이와 함께 먹던 그 떡볶이 맛. 눈물이 날 뻔했다. 참았다. 강철수는 묵묵히 떡볶이를 먹었다. 순덕이는 다른 손님을 받으며 슬쩍슬쩍 강철수를 봤다. 떡볶이를 다 먹고 강철수는 돈을 냈다. 일어서려다 멈췄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잘 먹었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다.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강철수는 포장마차를 나섰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다. 순덕이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 눈이 또 마주쳤다. 강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순덕이도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강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덕이를 만났다. 살아 있었다. 서울에 있었다.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다. 내일도 가야 할까? 가서 뭐라고 말할까? 42년 동안 찾았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돌아왔다고? 그동안 결혼했고 자식도 있다고? 강철수는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말하지 말자. 그냥 손님으로 가자. 떡볶이를 먹으러. 매일 순덕이가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음 날 오후 3시, 강철수는 다시 포장마차에 갔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순덕이는 놀라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떡볶이를 끓였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2023년까지 매일 오후 3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철수는 순덕이의 포장마차를 찾았다. 말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서로가 누구인지, 왜 여기서 만나는지. 30년, 1950일. 강철수가 빠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오후 3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순덕이는 그 성실함에 놀랐다. 처음에는 며칠만 오시겠거니 했다. 한 달쯤 지나면 그만두시겠거니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 20년째 되던 해 순덕이는 물었다. 자기 자신에게 왜 나는 말을 걸지 않을까? 30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단 한마디만 건네면 됐다. 철수 씨, 저 기억하세요?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두려웠다. 42년 전 헤어진 이유를, 왜 편지가 오지 않았는지를, 왜 찾지 않았는지를. 혹시 순덕이를 잊었던 건 아닐까?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와서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게 패가 되는 건 아닐까? 강철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30년 동안 매일 찾아오면서도 침묵을 지킨 이유. 하지만 침묵 속에도 대화는 있었다. 떡볶이로, 눈빛으로, 미소로. 둘은 매일 만나며 조용히 마음을 나눴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왔다. 순덕이는 포장마차 앞 눈을 치우고 있었다. 오후 2시 50분. 곧 그분이 오실 시간이다. 3시가 됐다. 하지만 강철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순덕이는 불안해졌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 분인데 3시 10분, 20분, 30분. 강철수는 오지 않았다. 순덕이는 골목 입구를 계속 봤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3시 45분쯤 강철수가 나타났다. 숨을 헐떡이며 걸어왔다. 눈 때문에 버스가 늦었던 모양이다. 강철수는 자리에 앉았다. 평소보다 숨이 거칠었다. 순덕이는 따뜻한 물을 먼저 갖다 드렸다. 괜찮으세요? 순덕이가 물었다. 강철수는 물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 순덕이는 가슴이 찡했다. 손님이 주인에게 늦어서 죄송하다니. 이분은 자기를 뭘로 생각하시는 걸까? 그날 이후 순덕이는 생각했다. 강철수에게 자기는 어떤 의미일까? 단순한 포장마차 주인일까? 아니면 어느 봄날 순덕이는 포장마차 메뉴를 바꿔봤다. 새로운 떡볶이 소스를 개발했다. 단골들이 맛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철수가 오자 순덕이는 예전 방식대로 끓였다. 새 소스가 아니라 30년 전 그 방식으로. 강철수는 한 입 먹고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순덕이는 깨달았다. 강철수가 찾는 건 떡볶이 맛이 아니다. 60년 전 부산에서 먹던 그 맛. 순덕이와 함께 나눠 먹던 그 기억. 그래서 순덕이는 강철수에게만큼은 절대 레시피를 바꾸지 않았다. 30년 동안 똑같은 맛을 유지했다. 어느 여름 순덕이가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다. 하지만 포장마차는 열었다. 강철수가 오실 테니까. 3시 정각. 강철수가 왔다. 순덕이의 안색이 안 좋은 걸 단번에 알아챘다. 괜찮으세요? 강철수가 물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순덕이는 떡볶이를 끓이려 했다. 하지만 어지러웠다. 비틀거렸다. 강철수가 벌떡 일어나 순덕이를 부축했다. 쉬세요. 오늘은 접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강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순덕이는 그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강철수는 순덕이를 의자에 앉히고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강철수는 능숙하게 불을 끄고 재료를 정리했다. 30년 동안 지켜봐서 아는 것처럼 정리를 마치고 강철수는 말했다.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집에 가서 쉬세요. 순덕이는 눈물이 날 뻔했다. 30년 만에 듣는 강철수의 진심 어린 걱정.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서 순덕이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걱정해 주는구나. 며칠 후 나왔을 때 순덕이는 포장마차를 다시 열었다. 강철수가 왔다. 순덕이를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다 나으셨군요. 네, 덕분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컸다. 30년 만에 나눈 개인적인 대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을 확인한 순간,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긴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조금 더 따뜻해졌다. 어느 가을, 순덕이의 아들이 포장마차에 찾아왔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순덕이는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줬다. 그 후 며칠 동안 순덕이는 표정이 어두웠다. 강철수는 그걸 눈치챘다.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순덕이를 계속 봤다. 떡볶이를 다 먹고 강철수는 평소보다 많은 돈을 놓고 갔다. 10만 원이었다. 순덕이가 뒤쫓아 나갔다. 손님, 거스름 돈. 하지만 강철수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손만 흔들었다. 순덕이는 10만 원을 쥐고 울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 30년 동안 쌓인 신뢰. 겨울이 왔다. 순덕이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강철수도 70을 넘겼다. 둘 다 늙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만났다. 어느 날 순덕이는 결심했다. 말을 해야겠다고. 30년이 지났다. 이제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다음 날 강철수를 보면 또 말을 못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까봐. 30년 동안 지켜온 이 관계가 무너질까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다. 2020년, 2021년, 2022년. 어느덧 30년이 됐다. 2023년 가을, 순덕이는 70셋이 됐다. 강철수는 75, 둘 다 백발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오후 3시,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언젠가는 이 일상도 끝날 것이다. 그 전에 말해야 하지 않을까? 순덕이는 매일 고민했다. 오늘은 말해야지. 하지만 강철수를 보면 또 다음으로 미뤘다. 30년. 말하지 못한 30년.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사랑도, 그리움도, 미안함도, 고마움도. 매일 끓이는 떡볶이지만 강철수에게 만드는 떡볶이만큼은 특별했다. 순덕이는 재료를 고를 때부터 신경 썼다. 떡은 가장 신선한 것으로, 고춧가루는 매운맛보다 단맛이 나는 걸로, 설탕은 조금 더 넉넉하게. 60년 전 부산 포장마차에서 먹던 그 맛. 순덕이는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그러면서도 담백한 그 맛. 강철수도 그 맛을 기억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눈을 감는 이유가 그것이었다. 60년 전 그 골목, 그 소녀와 나눠 먹던 떡볶이 맛이 입안에 퍼졌다. 어느 날 순덕이는 떡볶이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다. 60년 전 그날, 강철수가 처음 떡볶이를 사온 날, 당시 순덕이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배가 너무 고팠다. 강철수가 건넨 떡볶이는 생명수 같았다. 많이 먹어. 다 내 거야. 강철수는 자기 몫을 순덕이에게 양보했다. 순덕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먹었다.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떡볶이를 먹으면서 순덕이는 울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전쟁통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 같았다. 강철수는 순덕이의 눈물을 닦아줬다. 울지 마.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그 말이 순덕이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 이 지옥 같은 전쟁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평화로운 날들이 올 것이다. 60년이 지난 지금, 순덕이는 그때의 강철수처럼 떡볶이를 끓인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강철수에게. 강철수는 떡볶이를 먹으며 그날을 떠올린다. 15살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떡볶이를 먹던 모습. 그 작은 얼굴에 담긴 슬픔과 희망. 자기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떡볶이 한 그릇뿐이었다는 게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60년 후, 순덕이가 자기에게 매일 떡볶이를 끓여주고 있다. 60년 전 받은 은혜를 갚듯이, 아니, 그 이상의 의미로. 어느 봄날, 포장마차에 어린 손녀를 데리고 온 할머니 손님이 있었다. 손녀는 배가 고픈지 울고 있었다. 순덕이는 떡볶이를 끓여 아이에게 줬다. 할머니가 돈을 내려하자 순덕이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서비스예요. 아이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다. 울음을 그치고 웃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인사했다. 강철수는 그 장면을 봤다. 60년 전 자기와 순덕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순덕이도 그때를 떠올리는 듯 강철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둘은 잠시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억. 그날 저녁, 순덕이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혼잣말했다. 철수 씨도 저렇게 기억하실까요? 60년 전 그날을. 당연히 기억한다. 강철수에게 그날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다. 순덕이를 만난 날, 사랑을 알게 된 날. 다음 날 강철수가 왔을 때 순덕이는 평소보다 떡을 더 넣어줬다. 강철수는 알아챘다. 고개를 들어 순덕이를 봤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순덕이는 들었다. 그리고 답했다. 맛있게 드세요. 평범한 대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60년 전부터 이어진 마음. 여름이 왔다. 더운 날씨에 떡볶이 장사가 뜸했다. 하지만 강철수는 여전히 매일 왔다. 땀을 흘리며 뜨거운 떡볶이를 먹었다. 순덕이는 걱정됐다. 70 넘은 어르신이 더운 날 매운 음식을 드시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손님, 날씨가 더운데 차가운 음료라도 드릴까요? 순덕이가 물었다.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이 떡볶이가 좋아요. 그 말에 순덕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더워도 힘들어도 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시는 이유. 맛 때문이 아니라는 걸 순덕이는 안다. 기억 때문이다. 60년 전 그 추억 때문이다. 순덕이와 함께했던 그 시간 때문이다. 가을이 됐다. 낙엽이 포장마차 주변에 쌓였다. 순덕이는 떡볶이를 끓이며 창밖을 봤다. 60년 전 가을도 이랬을까. 부산에서 강철수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도 가을이었다.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 강철수는 떡볶이를 사왔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맛있게 먹어. 순덕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강철수는 대답했다. 서울로 가야 해. 가족이 부르셨어. 순덕이는 울음이 터졌다. 강철수도 눈물을 참았다. 둘은 떡볶이를 먹으며 울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순덕이가 물었다. 꼭 만나. 약속해. 강철수가 답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둘은 약속했다. 60년 후, 그 약속이 이뤄졌다. 매일 오후 3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강철수는 떡볶이를 먹으며 생각한다. 약속을 지켰다고. 비록 60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고. 순덕이도 떡볶이를 끓이며 생각한다. 기다렸던 보람이 있었다고. 30년 동안 매일 이 자리를 지킨 보람이 있었다고. 겨울이 다가온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순덕이와 강철수는 모두 1살 더 먹는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은 오늘의 떡볶이를 끓인다. 내일은 내일의 떡볶이를 먹는다. 그렇게 하루하루 60년 전 그 약속을 되새기며 떡볶이 한 그릇에 담긴 기억, 그 기억이 두 사람을 이어준다. 6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지금 이 순간까지. 2023년 10월 강철수가 포장마차를 처음 찾은 지 정확히 30년이 됐다. 순덕이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놨다. 30년, 1950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 준 사람. 순덕이는 뭔가 해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오후 2시. 순덕이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다. 떡을 더 신선한 걸로 골랐다. 어묵도 제일 좋은 걸로 샀다. 소스도 정성껏 만들었다. 3시 정각. 강철수가 나타났다. 평소처럼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게 있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순덕이는 놀랐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강철수는 자리에 앉으며 꽃을 테이블에 놓았다. 오늘이 30년째 되는 날이라서요.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을 수가 없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덕이는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오늘따라 긴장됐다. 떡볶이를 내놓으며 순덕이가 말했다. 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강철수는 순덕이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30년 동안 수없이 마주쳤던 눈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 담겨 있었다. 강철수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순덕씨. 30년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 순덕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60년 전, 부산에서 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편지를 보냈어요. 서울 가자마자. 매주. 하지만 다 돌아왔어요. 순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몰랐어요. 시골로 피난을 갔거든요. 주소가 바뀐 줄 알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몇 년 동안.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을 찾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강철수는 포장마차를 돌아봤다. 30년 전 이곳을 지나가다 간판을 봤어요. 순덕이네 떡볶이. 혹시나 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당신을 봤어요. 순덕이는 눈물을 흘렸다. 강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부터 매일 왔어요.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섭더라고요. 60년이나 지났는데 당신에게 가족도 있을 텐데 제가 나타나서 폐를 끼칠까봐. 아니에요. 순덕이가 말했다. 저도 알아봤어요. 첫날부터 60년이 지났어도 눈빛은 똑같더라고요. 철수 씨 눈빛. 강철수는 놀랐다. 알고 계셨어요? 네. 30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말 못했어요. 철수 씨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게 되는 게 무서웠어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30년 동안 쌓인 침묵이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었다. 강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결혼했었어요. 아들, 딸 있어요. 손주도 있고요. 아내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덕이도 말했다. 저도 결혼했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행복하셨어요? 강철수가 물었다.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철수 씨 생각했거든요. 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60년 동안 단 하루도. 순덕이는 울었다. 강철수도 울었다. 포장마차에 앉은 두 노인은 6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해요, 순덕 씨. 찾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철수 씨 잘못 아니에요. 평생 후회했어요. 그날 당신과 헤어진 걸. 그냥 부산에 남을 걸. 당신 곁에 있을 걸. 순덕이는 강철수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다. 이렇게 만났잖아요. 30년 동안 매일 만났잖아요. 하지만 말도 못하고 괜찮아요. 말 안 해도 알았어요. 철수 씨 마음. 강철수는 순덕이의 손을 꽉 잡았다. 순덕 씨, 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60년 전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순덕이는 숨이 멎었다. 70 넘어 듣는 사랑 고백.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저도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울며 웃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강철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봉투였다. 편지 봉투였다. 이거 60년 전에 쓴 편지예요. 보내지 못했던 편지들. 간직하고 있었어요.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 빼곡히 쓰인 글씨. 읽어도 돼요? 물론이죠. 순덕이는 편지를 펼쳤다. 17세 소년의 글씨가 보였다. 순덕아, 잘 지내니? 나는 서울에 잘 도착했어. 집이 많이 망가졌지만 가족들은 무사해. 내가 보고 싶어. 매일 부산 하늘을 보면 내 생각이 나. 순덕이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60년 전 받았어야 할 편지. 지금에서야 읽게 된 편지. 편지가 몇 통이나 돼요? 20통쯤. 매주 썼거든요. 1년 동안.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강철수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60년이 걸렸지만 순덕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강철수는 떡볶이를 다시 먹기 시작했다. 순덕이도 눈물을 닦았다. 순덕 씨. 네, 앞으로도 여기 와도 될까요? 순덕이는 웃었다. 당연하죠. 매일 오세요. 말 걸어도 돼요? 얼마든지요. 두 사람은 웃었다. 60년 만에, 30년 만에 터진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순덕이는 집에서 편지를 다 읽었다. 60년 전 소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덕이를 걱정하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음 날부터 포장마차는 달라졌다. 강철수와 순덕이는 대화를 나눴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60년의 세월, 30년의 침묵, 드디어 깨진 벽. 이제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됐다. 고백 이후 포장마차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강철수는 여전히 오후 3시에 왔지만 이제는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순덕 씨. 어서 오세요. 철수 씨. 자연스러운 대화. 30년 동안 못했던 말들이 쏟아졌다. 어느 날 강철수가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순덕이는 자기 인생을 이야기했다. 부산 피난, 어머니 죽음, 결혼, 서울 생활, 포장마차를 시작한 이유.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죠.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에게 미안해요.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아드님은요? 회사 물려주고 은퇴했어요.
딸은 미국에 살고요. 가끔 만나죠. 외롭지 않으세요? 강철수는 순덕이를 봤다. 이제는 안 외로워요. 매일 당신을 만나니까. 순덕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70 넘어서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 어느 주말 강철수가 제안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요? 같이 나들이 가요. 부산으로. 순덕이는 놀랐다. 부산이요? 네. 60년 전 그곳. 다시 가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순덕이는 망설였다. 부산. 60년 만에 가보는 곳. 두렵기도 했다. 가요. 함께 가요. 강철수가 손을 내밀었다. 순덕이는 그 손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KTX를 탔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강철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60년 전에는 기차로 하루 종일 걸렸죠. 맞아요. 사람들도 가득했고 무서웠어요. 폭격 소리가 들리면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억이 생생했다. 부산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국제시장으로 향했다. 60년 전 만났던 그 골목을 찾아. 하지만 많이 바뀌어 있었다. 판잣집은 사라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다. 좁은 골목은 넓어졌다. 여기 맞나요? 순덕이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변했네요. 두 사람은 골목을 걸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노점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할머니, 혹시 60년 전에도 여기 사셨어요? 강철수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태어날 때부터 여기 살았죠. 그때 이 근처에 떡볶이 파는 포장마차 있었나요? 할머니는 생각하더니 말했다. 있었지. 저기 모퉁이에 김씨 할머니가 하셨는데 거기에요. 순덕이가 외쳤다. 강철수와 순덕이는 그 모퉁이로 갔다. 지금은 옷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앞에 섰다. 눈을 감았다. 6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여기서 첫 번째 떡볶이를 먹었죠. 강철수가 말했다. 네, 제가 너무 배고파했죠. 울면서 먹었어요. 창피해요. 두 사람은 웃었다. 60년 전 추억이 따뜻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강철수가 말했다. 그때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고. 왜요? 눈빛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어린 아이가 그런 슬픔을 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순덕이는 강철수의 손을 잡았다. 철수 씨 덕분에 버텼어요. 그 떡볶이, 그 따뜻함이 희망이 됐어요. 미안해요.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부산 곳곳을 돌아다녔다. 해운대, 태종대, 남포동. 60년 전 기억을 되살리며 저녁에는 자갈치 시장에 갔다. 회를 먹으며 강철수가 말했다. 순덕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순덕이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결혼하자고요. 이제라도. 하지만 우린 너무 늙었어요.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웃게 냅둬요. 우리 행복하면 되죠. 순덕이는 눈물이 났다. 정말 저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60년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순덕이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해요. 강철수는 일어나 순덕이를 안았다. 식당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조촐하게 해요. 가족들만. 좋아요. 포장마차에서 할까요? 그게 좋겠네요. 우리가 만난 곳이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을 봤다. 부산이 멀어졌다.
60년 전 추억의 땅이. 하지만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봤다. 함께할 미래를. 서울에 도착해 포장마차로 갔다. 단골 할머니들이 물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부산 다녀왔어요. 둘이요? 순덕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강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네, 데이트했어요. 할머니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다. 어머, 축하해요. 늦깎이 연애네. 순덕이는 떡볶이를 끓이며 행복했다.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강철수는 떡볶이를 먹으며 생각했다. 이제야 완성된 삶. 60년 동안 빈자리였던 그 자리를 순덕이가 채워줬다. 그날 밤 강철수는 집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순덕이에게 청혼했다. 75세에 하는 청혼. 늦었지만 행복하다. 6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시작이다. 순덕이도 일기를 썼다. 철수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 73세 신부. 웃기지만 설렌다. 60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 감사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하늘을 봤다. 60년 전처럼 별이 빛나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다. 순덕이의 아들이 먼저 반대했다.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왜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순덕이는 단호했다. 내가 뭐라고 하든 할 거야. 60년을 기다렸어. 강철수의 자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강철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결국 자식들은 받아들였다. 어쩔 수 없었다.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결혼식은 11월 둘째 주 토요일로 정했다. 장소는 포장마차 앞 골목. 하객은 가족과 단골 손님들. 순덕이는 한복을 맞췄다. 연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할머니에게 어울리는 색이었다. 강철수는 양복을 새로 지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넥타이는 순덕이가 골라줬다. 결혼식 전날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강철수가 말했다. 떨려요. 저도요. 후회 안 하시죠? 순덕이는 강철수의 손을 잡았다. 절대 안 해요. 이게 제 꿈이었어요. 나도요. 평생 꿈꿨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이 맑았다. 11월 치고 따뜻한 날씨였다. 순덕이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다. 흰머리를 곱게 말아 올렸다. 화장도 연하게 했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미용사가 말했다. 순덕이는 거울을 봤다. 73세 신부.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해 보였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단골 할머니들이 음식을 준비했다. 떡볶이, 순대, 튀김. 3시 정각. 강철수가 나타났다. 양복 차림에 꽃다발을 들고 순덕이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간단한 식이었다. 사회자도 없었다. 강철수의 아들이 말했다. 오늘 우리 아버지와 순덕 어머니가 결혼합니다. 늦었지만 축복해 주세요. 박수가 터졌다. 순덕이와 강철수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다. 강철수가 서약했다. 박순덕 씨,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순덕이도 서약했다. 강철수 씨, 6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70 넘어서 하는 첫 키스. 떨렸지만 달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 눈물을 흘렸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피로연은 포장마차에서 열렸다. 순덕이가 직접 떡볶이를 끓였다. 강철수가 도왔다. 신랑이 왜 일을 해요? 누군가 소리쳤다. 강철수는 웃었다. 괜찮아요. 아내 돕는 거죠. 순덕이는 행복했다. 아내,
강철수의 아내가 됐다. 저녁이 됐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순덕이와 강철수만 남았다. 이제 어떡하죠? 순덕이가 물었다. 집에 가야죠. 우리 집으로. 강철수는 순덕이의 짐을 자기 집으로 옮겼다. 종로 한옥집이었다. 여기서 살아요? 네. 30년째 혼자 살았어요. 이제 당신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순덕이는 집 안을 둘러봤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이었다. 포장마차는 어떡하죠? 당신이 하고 싶으면 계속해요. 내가 도울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하는 거잖아요. 첫날 밤, 순덕이는 긴장했다. 강철수도 마찬가지였다. 순덕 씨. 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나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다. 60년 만에 함께 자는 밤. 다음 날 아침, 순덕이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강철수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아침을 먹으며 강철수가 말했다.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좋아요. 포장마차는 언제 열어요? 오늘은 쉴까요? 신혼여행 기분으로. 강철수는 웃었다. 좋아요. 어디 갈까요? 그냥 집에 있어요. 당신이랑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두 사람은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순덕이가 떡볶이를 끓이고 강철수가 순대를 쪘다. 우리 집에서도 떡볶이 먹네요.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덕이는 웃었다.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밤에 두 사람은 마당에 나가 별을 봤다. 순덕 씨, 저 별 보여요? 네. 60년 전 부산에서 본 별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그때도 이렇게 예뻤어요. 그때 약속했잖아요. 꼭 다시 만나자고. 네, 지켰어요. 60년 걸렸지만 강철수는 순덕이를 안았다. 이제 안 놓을게요. 평생. 저도요. 별빛 아래 두 노인은 포옹했다. 60년 만에 이룬 사랑. 늦었지만 아름다웠다. 다음 날부터 포장마차를 다시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둘이 함께했다. 단골 할머니들이 축하해줬다. 신혼부부 떡볶이 맛이 다르네. 사랑이 들어가서 그래요. 순덕이와 강철수는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집에 갔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해요. 철수 씨. 나도요. 순덕 씨. 매일 밤 같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질리지 않았다. 60년을 기다린 행복이었으니까. 2024년 봄. 순덕이와 강철수가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 운영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70 넘은 부부가 떡볶이를 끓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어느 날 한 젊은 커플이 왔다. 대학생쯤 되어 보였다. 여기 떡볶이 맛있다며? 응. 60년 전통이래. 순덕이는 떡볶이를 끓여줬다. 커플은 한 입 먹고 감탄했다. 진짜 맛있다. 비법이 뭐예요? 순덕이는 강철수를 봤다. 강철수도 순덕이를 봤다. 둘은 웃었다. 사랑이요. 네, 사랑으로 끓이면 맛있어요. 커플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순덕이와 강철수는 진심이었다. 60년 전 부산 골목에서 시작된 사랑. 전쟁이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 30년을 침묵했지만 마침내 고백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떡볶이를 끓인다.
저녁이 됐다.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강철수가 말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같은 대화. 하지만 매번 새롭다.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순덕 씨. 네,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당신이랑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순덕이는 강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100살까지 살아요. 좋아요. 약속.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60년 전 부산에서 했던 것처럼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순덕이가 만든 김치찌개. 강철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당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과찬이에요. 진심이에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앨범을 봤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우리 이렇게 늙었네요. 순덕이가 말했다. 그래도 예뻐요. 거짓말. 진짜예요. 당신은 언제나 예뻐요. 순덕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70 넘어서도 여전히 설렌다. 앨범을 넘기다 60년 전 사진을 발견했다. 강철수가 어릴 적 찍은 사진이었다. 이게 부산에서 찍은 거예요? 아니요. 서울에서. 하지만 그때 당신 생각하며 찍었어요. 정말요? 네. 늘 당신 생각했어요. 순덕이는 눈물이 났다. 저도요. 6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이제 안 잊어도 돼요. 매일 볼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포옹했다. 60년을 건너온 사랑. 다음 날 포장마차에 한 기자가 찾아왔다. 여기 60년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순덕이와 강철수는 당황했다. 누가 알린 걸까? 단골 손님이 제보했어요. 감동적이라고. 기사 써도 될까요? 두 사람은 고민했다. 하지만 강철수가 말했다. 좋아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자는 인터뷰를 시작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60년 전 부산에서요. 전쟁 때. 헤어진 이유는요? 전쟁이 갈라놨어요. 다시 만난 건요? 30년 전이요. 여기 포장마차에서. 30년 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순덕이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게. 하지만 결국 결혼하셨네요. 강철수가 말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기사는 다음 날 신문에 실렸다. 60년 만에 이룬 사랑, 떡볶이로 이어진 인연. 반응이 뜨거웠다.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찾아왔다. 그 떡볶이를 먹고 싶다며. 할머니, 사랑의 떡볶이 주세요. 할아버지, 비법 알려주세요. 순덕이와 강철수는 웃으며 떡볶이를 끓였다.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에요. 사랑이고요. 손님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감동했다. 정말 맛있었다. 여름이 왔다. 더운 날씨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힘들지 않으세요? 누군가 물었다.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순덕이가 답했다. 6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철수가 덧붙였다. 어느 날 순덕이의 손주가 왔다. 대학생 손녀였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할아버지 좋으세요? 순덕이는 강철수를 봤다. 최고야. 손녀는 웃었다.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그래? 네. 사랑받는 여자 얼굴이에요. 순덕이는 눈물이 났다. 손녀가 알아봐 줘서 고마웠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들었다. 순덕이와 강철수는 산책을 갔다. 예쁘다. 당신이 더 예뻐요. 또 시작이에요. 사실이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낙엽을 밟으며 순덕 씨, 후회 안 해요? 뭐가요? 60년을 기다린 거요.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당신 만났으니까 나도요. 평생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순덕이가 물었다. 이대로요. 당신이랑 떡볶이 끓이고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저도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래요. 100살까지. 둘은 웃었다. 100살. 가능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꿈꾸는 건 자유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포장마차에 눈이 쌓였다. 강철수가 눈을 치웠다. 순덕이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당신이 힘든 일하는데 같이 하니까 안 힘들어요. 두 사람은 눈을 보며 차를 마셨다. 60년 전에도 눈이 왔었죠. 강철수가 말했다. 맞아요. 부산에도 눈이 왔었어요. 그때 당신 손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철수 씨가 녹여줬죠. 지금도 녹여줄게요. 강철수는 순덕이의 손을 잡고 호호 불었다. 따뜻해요. 당신이랑 있으면 늘 따뜻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포장마차에서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2025년이 됐다. 순덕이는 74, 강철수는 76이 됐다. 건강은 괜찮았다. 매일 함께 걷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었으니까. 어느 날 순덕이가 말했다. 철수 씨, 우리 60년 전 약속 지켰네요. 무슨 약속이요? 다시 만나자던 약속.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60년 걸렸지만 늦었어요? 아니요. 딱 맞는 시간이었어요. 순덕이는 웃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끓였다. 오후 3시, 단골 할머니들이 왔다. 오늘도 떡볶이 맛있겠다. 당연하죠. 사랑으로 끓이는데요. 모두 웃었다. 해가 졌다.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집으로 갔다. 손을 잡고 골목을 걸으며 순덕이가 말했다. 행복해요. 강철수도 답했다. 나도요. 내일도 행복할까요? 당연하죠. 당신이랑 함께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 별이 떴다. 60년 전 부산 하늘의 별처럼, 두 사람이 약속했던 그 별처럼, 떡볶이로 이어진 60년, 기다림의 60년, 사랑의 60년,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포장마차 순덕이네 떡볶이에서 매일 오후 3시 두 노인의 손에서 떡볶이 한 그릇에 담긴 60년 사랑 이야기.